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10월은 1년 중 산이 가장 화려하게 변신하는 시기입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단풍 색깔이 더 붉고 짙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단풍 명소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단풍 관광이 꺼려진다면 단풍 실황 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단풍 관광도 가능한데요. 국립공원 홈페이지의 단풍 실황 서비스에 접속하면 CCTV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풍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안전하게 만끽하고 싶다면 랜선 단풍 관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은 강원도 횡성으로 갑니다. 천혜의 자연이 아름다운 횡성군에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화제 인물이 있습니다. 전 고양시 프로농구단 추일승 감독이 그 주인공인데요. 코트 위의 승부사에서 전원 생활로 무대를 옮긴 추일승 감독의 행복한 시골살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디서부터예요? 처음부터? 아니면 얘기해드릴게요. 이 농구와 관련된 분을 만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우와 농구 선수 했는데 농구 선수는 아니고요. 감독님을 제가 만나러 갑니다. 강원도를 찾아온 분이 계시다고 해서 또 한 걸음에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농구 좋아하거든요. 경기는 잘 모르지만 혼자 심심할 때 이렇게 자유투 넣는 거 좋아해서 감독님이랑 이거 합판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분이 궁금합니다. 네,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 1번지 강원도 횡성.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 진짜 감독님 맞으시네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예. 횡성에서 만난 뜻밖의 주인공은 코트 위의 승부사로 불렸던 전 고양시 프로농구단 추일승 감독. 올해 초에 그 고양 농구단과 작별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네. 강원도 횡성에서 감독님을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횡성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뭐 감독 생활 하면서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 나중에는 꼭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저희 처갓집이 이제 원주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주위를 많이 다녔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가장 컸는데 공기도 더 맑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준 고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여름에도 청량하고 또 마을 사람들 인심도 좋으시고 그래서 네. 여기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농구 코트 위의 삶과 이 시골에서의 삶이 많이 다르신가요? 거의 뭐 자기가 감독 생활 한다는 거는 거의 도예지 생활이고 반면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은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감독 생활하면서 뭐 연패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지옥에 온 것처럼 힘들 때도 있고 또 연승할 때는 그런 것만 나는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또 행복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힘든 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던 도예지 생활을 떠나 평생 처음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추일승 전 감독. 냉정하고 완벽해야만 했던 코트 안의 삶과는 달리 자연에서의 그는 그저 여유롭고 푸근한 시골 아저씨의 모습인데요. 요즘은 이곳에서 인연을 맺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농사의 즐거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농구 감독이 아닌 자연인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추일승 감독. 누구 오시는데요? 아, 박상호 선수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신 거예요? 네, 노여하러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1년 프로농구 MVP인 박상호 선수. 지난 5월 은퇴 선언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 중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차량에서 뭔가를 꺼내서 옮기는 두 사람. 오늘 평상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공터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바비큐통부터 들고 나오는 박상호 선수. 제자는 고기를 굽고 감독님은 직접 기른 푸성기 씻어 한상 차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건가요? 자, 맛있게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부산 팀에 있을 때 박상훈 선수가 중앙대학교 졸업해서 그것을 제가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 픽을 한 거죠. 눈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 실패한 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친하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서운하시잖아요 그러면. 20여 년 전 사제지간의 연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가족보다 더 끈끈한 믿음과 신뢰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감독님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관계가? 근데 선수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중요시 하시고 이게 요즘 어떤 트렌드인가 그런 것도 빨리 읽으시고 긴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은 두 사람이 요즘 새롭게 의기투합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농구를 테마로 한 유튜버로의 변신입니다. 뭐 다 평생을 이렇게 같이 애인처럼 생각하는 농구를 한 발 물러서는데 그래도 몸담고 있었는데 조금 더 보탬이 뭐 돼보자 그런 부분에서 의기투합을 한 거죠. 자, 이제 배도 두둑이 채웠으니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볼까요? 산 아래 비탈길을 가로질러 평상 자재를 옮기는 세 사람. 여기다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지금 요 산 위에다가 이제 평상 놓고 네. 여름에 이제 바람도 세고 또 밭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이스 캠프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서가 없네. 또 어떡하죠? 일단 여기 박어. 일단 막아. 스태프들까지 총동원 머리를 맞대보는데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 틀이 잡히자 일사천리 착착 진행되어가는 평상. 됐다! 완성! 한번 듣고 싶다. 와! 야,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왜요? 아니에요. 오! 아니, 우여곡절 끝에 평상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감독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미래 꿈나무들, 농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지도도 하신다면서요. 어린 선수들 무럭무럭 자라서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면은 좋은 그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 감독님께 궁금한 질문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준학교 1학년 홍준서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체육과에 못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인지 참 궁금하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코어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신체 능력을 트레이닝하는 건데 뭐 복근 운동이라든지 백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쿼트라든지 집에서 맨몸 스쿼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기본 체력 관리하는 운동들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 주시죠. 안녕하세요. 조성초 6학년 김도현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키가 크는 줄 알았는데 살이 많이 쪘습니다. 키 크는 운동 같은 게 있나요? 좀 그러니까 밥을 체크해야 많이 돼. 먹는 건 좋은데 네. 그거를 그 운동으로 네. 그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운동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렇죠.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죠. 먹는 양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제 이 시골에서 새로운 또 전원 생활이 펼쳐졌잖아요. 네. 앞으로 뭐 어떤 생활을 꿈꾸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이 전원 생활에 힐링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또 한 발짝 떨어져서 농구를 보면서 그 농구를 보는 시각 자체를 또 달리 볼 수도 있고 2015 시즌에 우승을 하고 감독을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우승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뤘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이상의 나한테는 이런 생활한다는 게 스트레스였고 하지만은 역시 다시 가고 싶은 곳도 농구장이고 그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다만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런 전원 생활도 하는데
그 두 부분들이 잘 양립돼서 농구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기여하고 그런 농구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박상호 선수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채널 뭐 잘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구화는 계속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틈틈이 횡성도 오시고요. 아는 찐빵도 많이 사 먹고. 성공과 좌절이 교차하는 농구 코트 위에서의 치열한 삶을 뒤로하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인생의 쉼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일승 감독. 쉼이라는 긴 호흡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이름, 최일승을 기대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코트 위의 삶과 달리 자연에서 위로를 얻고 여유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도 되찾고 인생 2막의 소중한 결실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전남 여수시로 가보겠습니다. 여수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아주 특별한 분식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빛나는 아이디어와 청춘의 열정으로 음식점 창업에 성공한 동근훈, 김선영 부부의 성공 창업기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순 있지만 쉽게 성공의 맛을 볼 수 없는 치열한 창업의 세계. 여기 초보 창업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창업 2년 만에 성공 궤도에 안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동근훈, 김선영 부부의 성공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여수 관광의 핫플레이스 보소동 벽화마을입니다. 바다를 조망하는 언덕에 자리 잡은 로컬 분식 맛집으로 찾아가 볼까요? 비주얼 푸드 코디네이터라 현판부터 남다른데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는 기본, 맛과 비주얼을 모두 잡은 메뉴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음식뿐만 아니고 비주얼에 중점을 두는 시대다 보니까 비주얼을 전문적으로 이제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으로 해서 이제 타이틀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동근훈 씨는 여수산단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며 여수에 정착했는데요. 매달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생활 대신에 인생의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 이제 쉽게 장사를 이제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회식 삼아 푸드 트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장사에 자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장사로 올인을 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항상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정말 편하게 퇴근 딱 하고 밥 먹고 산책 가서 이야기하고 항상 이랬거든요. 이거 이렇게 살지 않고 창업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항상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통보하는 것처럼 나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충격으로 와닿진 않았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 무렵 손님들이 밀려드는데요. 부부에게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주문과 서빙을, 아내는 조리를 담당하는 분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죠. 와우! 이 비주얼 실화인가요?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경력을 쌓은 김선영 씨의 손끝에서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와이프가 요식업 쪽에 좀 오래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와이프가 주로 담당했고 똑같은 메뉴하고 똑같은 레시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다른 맛이 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해서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직은 정착을 하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죠. 레시피 개발에서 음식 조리까지 모든 과정이 부부의 손을 거치는데요. 냉동 튀김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분식집들과 달리 튀김도 직접 만들어서 튀겨내고 있습니다. 간편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성 가득한 요리인 거죠. 평범한 떡볶이는 이제 좀 이제 위험하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특색 있고 장도 다른 데서 먹어보지 않은 그런 장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여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갓김치겠다 생각해서 갓김치를 넣게 됐습니다.
마침 반응도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떡볶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드릴게요. 가운데로 드릴게요. 비주얼 맛집답게 먹기 전 사진 촬영은 필수겠죠. 세상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이 집 고유의 맛이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하는데요. 떡볶이는 너무 맵지도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은근하고 깊은 맛을 품고 있다네요. 드시긴 괜찮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단무지 좀 더 드릴까요? 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드리는 김에 에이드도 리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밥이 진짜 특이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막 김치 들어가 있고 갓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특이하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고 다시 찾아오면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메뉴 더 먹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떡볶이 위에 튀김가루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국물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손님들이 떠난 자리에는 일감이 가득 쌓였지만 근훈 씨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한데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달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유지하는 데는 부부의 노력과 함께 창업 전문기관의 도움도 컸습니다. 제일 큰 도움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도움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에서 주최하는 교육 시스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교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가서 그 지루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마케팅은 마케팅, 재무면 재무, 그다음에 이제 노무면 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훈 씨가 짧은 시간에 창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전문기관을 통해서 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은 덕분입니다. 함께 교육받은 동기들과는 같은 꿈을 가졌기에 쉽게 친해졌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는데요. 동기들과는 지금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낮 영업을 마무리한 부부는 잠시 쉴 틈도 없이 내일을 준비하는데요. 떡볶이의 깊은 맛을 책임지는 소스의 비밀 궁금하시죠? 부부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소스는 오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의 산물인데요. 파기름을 내서 풍미를 내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고춧가루와 물엿 등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풍성한 맛을 완성해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테스트하고 해서 지금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잡았는데요. 이제 다른 특징이라면은 파를 기름을 내서 파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갈아서 적정 비율로 넣어서 3일에 걸쳐 숙성 후에 손님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소스 만들기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밀키트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집에서도 맛을 보고 싶다는 단골 손님들의 반응에 용기 낸 부부는 반조리 상태의 떡볶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떡과 어묵, 소스와 육수까지 야무지게 냉동해서 택배를 보내면 집에서도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가게 매장도 작고 매출 규모도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막상 이제 포장지나 그다음에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외집분들이 오셨을 때 돌아가셔서도 먹고 싶다고 이제 체인점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생각만 깨고 한번 현실화 시켜보자 해서 준비를 했다가 손님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또 바로 현지에서 이제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로 또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일만 하는 부부가 드디어 숨을 돌려보는데요. 쉬는 시간에도 관심사는 온통 손님들입니다. 아까 어저께 드셨던 손님인데 그 다시 온다고 하셨었거든. 어저께 가면서. 어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말았지. 근데 진짜 왔어. 진짜? 그 원래 일정이 어저께 돌아간 일정인데 그 우리 때문에 하루 한 끼 더 먹는다고. 그래갖고 오늘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오신 거야. 가능해 그게? 하여튼 그래도 찾아주니까 고맙지 또. 그러니까 재밌지. 매장 한켠은 손님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도배되어 있는데요. 한 번 맛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중독성 강한 맛 때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여수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비법은 맛과 서비스라는 기본을 철저하게 지킨 부부의 영업 철학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즘엔 바이럴 마케팅이 오히려 더 강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맛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손님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이럴 마케팅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더 서비스 면이나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이제 그야말로 확장 이전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롱런으로 길게 갈 수 있을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또 찾아와 줄 수 있을지 이런 데를 만들고 싶은 거죠. 믿고 먹을 수 있는 곳?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이룰 수 없었을 지금의 성공. 신뢰를 주고 믿음을 전하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철학이 계속된다면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맛집으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겠죠? 부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비주얼도 훌륭하지만 100% 수제튀김처럼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성공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엔 강원도 강릉으로 갑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문화예술을 즐기기에도 좋은 계절이죠. 강릉시에는 각양각색의 개성을 자랑하는 미술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을을 맞아 강릉시의 미술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아, 날씨 좋다. 진짜 가을이네, 가을. 하늘도 파랗고 하늘도 높고 바람도 좋고 아 진짜 가을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좋은데 마스크 쓰고 또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좀 살찌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릉에 있는 미술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아주 예술의 조예가 깊거든요. 저와 함께 가시죠. 이 계절과 어울리는 조용하고 나긋한 공간, 대추무 파인아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 문화생활 좀 하러 왔어요. 네, 먼저 발을 체크하는 36.2도 정상입니다. 예. 미술관은 뭐 MC 필요한 그런 행사는 안 하시죠? 저희 한번 있으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전화번호 얘기해주세요. 네. 예. 그런 것도 하세요, 노기환 리포터를 찾는 문의도 뚝 끊어진 거리두기 시기에 얼마 전 한적한 문화예술 공간이 강릉 성산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미술관 소개 좀 해주세요. 강릉 시민 혹은 뭐 누구나 대중 누구나 현대미술을 쉽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문화예술 공간이고요. 입장료는 없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트렌디하고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든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추무파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추무댁이 여기 옆에 고택이 있는데 그 고택을 예전부터 대추무댁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택의 이름을 따서 대추무 파인아트라고 갤러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내외 현대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 작가가 경계 미학으로 전시 중입니다.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있고요.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곳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전 이제 시금석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숲도 보이고 고택에 뭐 갤러리가 들어서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향후 뭐 1, 2년 후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미술은 물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도 계획 중이라는데요. 대추무 파인아트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엄청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가까이서 뭐 시간 나실 때 누구나 즐기고 이제 이런 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갤러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햇살 맛집. 건물 자체로도 볼맛이 가득하고 나직한 정원도 눈길을 붙듭니다.
가을 바람이 붑니다. 미술관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자연을 품은 두 번째 미술관을 만나러 병산동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전과 옹심이를 파는 식당 뒤로 갤러리 소집이 있습니다. 나무의 선과 결이 살아있는 10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엔 강릉 출신 최윤정 작가의 전시가 한창입니다. 지금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작품들은 관동산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작업했고요. 제가 태어난 강릉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서 느낀 어떤 내적인 색깔이나 시각적으로 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담은 작품들이고요. 작가로서 보기에 네. 이 갤러리 소집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공간일까요? 건축이 갖고 있는 심플하면서도 또 마음의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들어와서는 지난 시간에 갖고 있는 또 역사성이나 또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근데 원래는 갤러리 전에 뭐 했던 데인지는 아시죠, 작가님? 네, 소가 살았다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를 키우던 공간, 소의 집이라서 이름 붙여진 소집. 소가 떠난 후 아버지와 딸은 여행과 책을 기반으로 전시회와 클래스를 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곳을 한국적이면서도 모던하게 재해석한 게 참 인상적이네요. 카우하우스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작가님이 이 소집 갤러리에서 네. 소와 관련된 작품들을 좀 이렇게 전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시회를 제가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그마한 창으로 내다보이는 한옥의 툇마루마저 정겨운 소집. 아직은 관광객의 발길이 적은 데다 숲속에서 만날 수 있으니 가을날 이보다 더 좋은 산책길이 있을까요? 이번엔 한 폭의 그림 같은 미술관으로 떠나봅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예스럽고 멋스러운 갤러리 초당입니다. 목조기둥을 타고 천장 대들보에 이르기까지 진한 나무 냄새가 오랜 세월을 짐작케 하는데요. 안에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초당에 처음 동네가 예뻐서 다니면서 보니까 먹거리는 너무 많은데 볼거리가 없어요. 초당하면 이제 두부집도 많고. 네, 커피도 유명하고 그렇죠. 예. 바로 옆에 이제 유명한 커피숍도 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던 중 여기를 저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어요. 언제 생긴 거죠, 이 갤러리가? 갤러리가 2월에 첫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2주 전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문 닫았다가 5월 달에 다시. 천장이 참 특이해요. 그렇죠. 예. 저희도 여기가 가정집이었는데 원래 가정집이었어요? 네네, 가정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던 중 천정을 뜯어내니까 지붕이 이렇게 예쁜 지붕이 나와서 그대로 살리고자 했어요. 삶의 향기 가득한 고택을 리모델링한 미술관. 내부에 있노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데요. 초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초당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 이런 거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전시회도 하고요. 네네네. 정말 이제 이웃과 함께 숨쉬는 그런 문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달리면 안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에는 한가득 엎질러진 가을 햇살이 잠시 쉬어가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상에 지친 요즘 미술관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자연 속에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 가을을 더욱 운치 있게 물들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명소로 사랑받길 기대해 봅니다. 가을볕이 좋아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맘때에는 의도적으로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하루 햇볕을 15분만 쬐어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이 비타민 D는 몸에 3개월 정도 저장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축적해야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월동 준비로 햇볕 쬐기를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